자, 오늘의 주제는 양수. 아니야, 오늘의 주제는 이슬과 양수야. 이슬과 양수. 미안해요. 제가 아까 사전에 여쭤보니까 이슬과 양수를 다 경험하는 게 모든 산모한테 다 그렇지 않다면서요?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럴 그렇죠. 수도 있죠. 네, 그러니까 네, 이슬과 양수가 필수 코스처럼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. 저는 이슬과 양수를 다 경험해봤습니다. 경험하고 싶어가지고. 경험해본 여자? 경험하죠. 제가 금요일날 아기를 낳았잖아요. 금요일 낳았는데 3일 전인 수요일날 이슬이 비쳤어. 이슬이 비쳤는데 그때 뭐가 울컥하고 정말 울컥하고 나왔어요.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. 한 번도 이슬과 양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. 임신이 처음이니까, 태어나서 처음이니까. 수요일날 뭔가 울컥하고 나왔는데 이게 양수인지 이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서서 기다렸어. 아무것도 안 흐르더라고. 그래서 걸었어. 네. 척척척 걸었는데 아무것도 안 흐르더라고. 그러니까 원래 양수는 흐른다면서요. 네. 근데 안 흐르는 거예요. 게다가 색깔도 그냥 그때 약간 묽은 코 같은 거였단 느낌? 아, 네네. 그럼 그런 이슬이셨다.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이것은 양수가 아니라 이슬이구나. 게다가 맑은 코 같은 거니까 별 문제 없는 거죠. 괜찮은 이슬인 거죠. 그거를 봤어요.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일 뒤 금요일 날 오후에 양수를 그때 느꼈는데 그 배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그 똥꼬를 그것으로 뭐라 그러지? 똥꼬요. 항문. 왜 똥꼬? 항문. 똥꼬? 똥꼬와 왜? 회음부 사이에 딱 중간에서 뭔가 팍 하는 터지는 소리가 났어. 폭한 소리? 어. 응. 폭. 약간 작은 풍선이 터지는 소리. 근데 과격한 소리가 아니라 폭. 이 정도였어요, 정말. 근데 그때 배가 너무 아픈 상태였기 소리가 때문에 들렸어요? 아니면 느낌이에요?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저 환청을 들은 줄 알았어. 배가 아픈 상태에서 벤치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거기서 폭 이 정도 소리였었다. 그래서 뭔 소리지? 환청인가? 이러고 나는데 갑자기 일어섰는데 갑자기 뭐가 뜨끈한 물이 팍 흐르더라고. 팍 내려오더라고. 그리고 다리가 다 젖었어요? 네.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 양수 터지면.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게 팡 터졌어. 근데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오줌 냄새. 그러니까 나도 오줌인 건가? 소변. 소변인 건가? 왜 고급 단어를 고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? 그러니까. 소변인 건가? 근데 소변이 아니더라고. 근데 냄새가 안 났어. 내 그때 당시에는 아무 냄새가 안 나고 그냥 뜨끈했어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? 집에 있는 오버나이트 제일 두꺼운 거를 차고 쌤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양수가 터졌으니까 더 세게 아플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산원으로 오든지 선택을 해라. 더 세게 아픈데 이거를 견딜 수 있겠니? 이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랑 조산원을 그래서 갔던 거였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슬과 양수를 이렇게 경험을 했어. 자, 그러면 이슬이 보통 이제 산모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? 이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기가 이렇게 양막 안에 쌓여 있고, 이 양말인가요? 네, 양막이고, 이 양막 밑에 이렇게 두껍게 자궁문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 자궁문 안에는 찐득찐득한 점액 물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꺼웠던 자궁문, 한 4cm 정도 됐던 자궁문이 점점 얇아지고, 첫째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얇아진 다음에 열리거든요. 근데 이때 얇아지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사실은 이슬이에요. 그래서 이슬은 비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출산 진짜 막바지에 가서야 쫙 비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. 그리고 이슬은 지금 이제 달팽이가 얘기한 것처럼 3일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7일 전에 사실은 나오는 분들도 있고. 2주 전에 나온 분도 저는 봤어요.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. 일주일 전에 어떤 근데 양상으로 나나? 약간 콧물이 아니었고요. 저는 약간 갈색 혈. 네. 왜 생리 마지막 같은 이슬이 어떤 색깔, 뭐 어떤 모양으로? 아까 이슬은 이제 아까 재원 쌤이 말한 것처럼 그냥 갈색 분비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란색 콧물 정도의 느낌, 아니면 정말 피가 섞인 콧물 정도의 그런 느낌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죠. 그 세 개는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런 것들은 이슬이고 이슬은 자궁문의 변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출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구나
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슬이 비쳤다고 해서 그날 애가 꼭 나온다기보다는 준비되는 과정. 그렇죠. 네. 아까 진미쌤이 말한 것처럼 2주 전에 비칠 수도 있고 1주 전에 비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에 한 따라 번만 달라요. 비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또 그래요? 일주일 전에 나오고 네. 3일 있다가 또 조금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때마다 전화를 했죠. 근데 일반 산모님들은 네, 그럴 수 있어요. 그때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. 근데 배는 괜찮았고 자궁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가진통, 초기진통으로 인해서 자궁문은 계속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비치고 끝이 아니라 아기 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비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럼 내진혈하고 이슬하고도 또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내진혈. 분들 있잖아요. 내진혈도 있어요, 또? 그렇죠. 내진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37주가 넘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든요. 진료를 받을 때 내진을 하죠. 그럼 내진을 했을 때는 이게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 확인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질 쪽만 이렇게 확인하고 딱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자궁문을 좀 자극을 준다고 해서 자궁문 안쪽에 있는 이 안쪽을 좀 약간 이렇게 찔러봤을 때 이제 그때 나오는 약간 분비물 그런 것들은 내진혈일 수 있고 내진혈 같은 경우는 그 내진을 받고 나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나오는 것은 내진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건 진행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진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아니 내진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. 뭔가 좀 약간 분비물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. 근데 저는 의료진으로서 이슬하고 또 이제 혈액이 정말 이렇게 좀 나오는 상황을 구분해야 되는 게 이슬은 산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생리 첫째 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 혈액 덩어리가 나온다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를 꼭 해보시고 이게 혹시나 뭐 태반이 떨어지는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다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양수는 어떻게 틀린가요? 양수는 사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내가 소변을 봤나? 생각할